네. 자, 그럼 4시가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양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부분은 어도비에서 그래픽 디자인뿐 아니라 비디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영상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비디오 부분에 최근 업데이트된 CC2017 제품군에 대해서 데모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언급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에 앞서 간략한 개요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텍스트를 많이 사용했죠. 모뎀 시절에는 텍스트로 보내고 받고, 그리고 점차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비롯해서 3D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좀 포스팅도 하고 좀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시스코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80%가 비디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인터넷 트래픽의 75%가 비디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요. 페이스북에서는 하루에 800억 비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억 시간 이상 이러한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디오는 방송국 제작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만들고 보편화되고 저의 삶에 좀 많이 필요한 요소로 좀 다가오는 부분으로 이런 수치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비디오 형태가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K, UHD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됐고요. 또 HDR과 같은 고화질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 업체에서 말하는 SUHD가 이 HDR 화질을 지원하는 TV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요즘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VR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어도비 프리미어 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VR 편집이 되는 논리니어 편집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도비에서도 VR 편집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도비 비디오는 과거에는 학생용을 벗어나서 프로 시장의 대명사로 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방송국을 시작으로 프로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고요. 자, 최근에는 영화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 중에 특히 영화 분야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최근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영화 세븐, 소셜 네트워크로 유명한 데이비드 피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문 제목으로 곤 거리라는 영화인데 201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프리미어로 편집이 되어졌고요. 또한 현재 데이비드 피처 감독은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마인드 헌터를 프리미어 프로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초에 개봉한 각종 성인 영화의 기록을 깬 이 영화 데드풀 또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 영화 편집자들은 타사 제품에 익숙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특히 애프터 이펙트와 실시간으로 프리미어 프로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헬시저라는 영화도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파고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독특한 영화를 만드는 코엔 브라더스가 만들어졌고요. 많은 유명 배우들이 이 영화에 단역으로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화에는 조지 클루니, 스칼렛 요한슨, 테닝 타툼 말고 굉장히 좀 유명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엔 브라더스 감독은 본인이 직접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타사의 제품을 수년 동안 써오다가 1, 2년 전에 프리미어로 바꿔서 작업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9월에 개봉했던 디즈니 클래식 실사 영화로 만든 피터의 용이라는 작품이 저희 프리미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실사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에서도 프리미어 프로와 더불어서 어도비 비디오 프로 덕에 좀 곽강을 받기 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잘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프로 외에 모션 그래픽 분야에선 이미 세계 1위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이 되지 않는 장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도비 비디오의 전반적인 제품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로 촬영한 메타데이터를 프리로드로 현장에서 가편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편집된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로 디테일한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그 후에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고 뭔가 합성 작업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을 하고요. 또한 오디오적인 부분도 포지션을 통해서 오디오의 보정이라든지 오디오 합성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색상 보정을 할 수 있는 스피드 그레이로 보내서 전반적인 영상의 색상을 보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거친 부분을 가지고 미디어 엔코더로 최종 번호를 내보내주기입니다. 이렇게 병렬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에 보여진 페이지처럼 병렬식으로 작업을 하진 않죠. 편집과 오디오 편집, 영상 이펙트, 그리고 이런 색 보정,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유기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편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서 끝내면 좋지만 서로 호환성과 같이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을 많이 하죠. 영상 편집한 거를 이펙트로 내보내고 오디오로 내보내고 색 보정으로 내보내지면은 원본을 출력해서 다 내보내지면은 매우 번거롭게 익스포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한 필요가 없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이나믹 링크로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전의 문제나 타사 제품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오디션, 스피드그레이 같은 제품을 활용을 해서 프리미어 편집단에서 다이나믹 링크로 각각의 제품마다 원하는 부분을 보내서 링크를 연결해서 보내면은 실시간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펙트 작업을 한 부분을 프리미어에서 반영할 수가 있고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색 보정도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됐고요. 굉장히 좀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토대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에서 첫 번째는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 시퀀스 관련된 템플릿 디자인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다른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템플릿화 시켜서 보완하기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템플릿 파일로 저장한 후에 프리미어에서 열게 되면은 텍스트만 수정하게 되면은 바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프리미어 프로의 어도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VR 비디오 편집 부분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돼서 촬영된 카메라에 맞게 자동으로 스테레오스코픽과 모노스코픽을 자동으로 잡아주게 되고요. 물론 촬영된 카메라에 따라서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 그런 부분은 설정을 또 별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VR 편집뷰를 또 보면서 직접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애프터 이펙트와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래픽 요소도 이러한 VR 영상 안에 직접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요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의 세 번째는 루미트리 컬러입니다. 대부분 색보정 프로그램 별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외에도 스피드 그레이로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스피드 그레이를 어도비가 인수함으로써 일부 이러한 기능들이 프리미어 프로 안에 활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미트리 컬러라는 패널인데요. 여기서 직접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하고 디테일한 색보정이 실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스피드 그레이로 프로젝트를 내보내서 좀 더 보다 자세한 색보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통합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러한 루미트리 컬러에 HSL 세컨드리 컬러를 사용을 하면은 실제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팀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면은 자, 각자 이러한 영상을 작업을 할 때 혼자 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 팀이 모여서 같이 많이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동시 편집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팀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라든지 파일 충돌이라든지 활동 피드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프리미어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프리루드에서 이러한 팀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장소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함께 팀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팀 프로젝트의 하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금 화면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초대해서 실제 그러한 팀을 구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보면은 팀이 구성이 된 요소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사진 여러 개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래에 있는 팀에 공유하는 부분으로 누르게 되면은 실제 작업한 부분이 실제 다시 반영이 돼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이 돼서 그런 팀 프로젝트 폴더에 올라가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는 다시 수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수정했다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서로 유기적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팀 프로젝트의 하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어서 애프터 이펙트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애프터 이펙트의 큰 단점은 3D 이펙트를 편집하는 게 좀 매우 어려웠었죠. 그래서 대부분 2D에다가 3D를 입힐 때 다른 프로덕으로 가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애프터 이펙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애프터 이펙트 안에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3D 효과를 적용하기 매우 수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애프터 이펙트 CC 2017 버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 컴포지션을 시네마 4D 컴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서 이러한 이제 3D에 대한 뎁스나 깊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요. 어도비에 굉장히 많은 트래킹 기능이 애프터 이펙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C 제품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트래킹 부분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트래킹이 2D, 3D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는 페이스 트래킹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을 찍었을 때 하나의 가면을 합성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실제 과거에는 키프레임 단위로 움직여줘야 됐지만 페이스를 트래킹하게 되면은 눈, 코, 입과 그런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값을 다른 값에다 입력을 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붙여서 합성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페이스 트래킹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기능을 소개를 드렸고요.
총 프리미어는 4가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2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데모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프리미어를 미리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보여드릴 부분은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패널을 제가 이렇게 꺼내 놨고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타이틀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안에 앞에다가 실제 템플릿 텍스트를 넣는 부분을 할 건데요. 그 텍스트 부분은 프리미어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템플릿을 가지고 직접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거기에 대한 텍스트를 직접 수정해 보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불러오기 패널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된 이러한 확장자가 있습니다. AECAP라는 확장자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템플릿, 텍스트 템플릿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로딩이 되고요. 해당 컴포지션을 직접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을 연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컴포지션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컴포지션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한번 타임라인 패널에 가지고 와서 적용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챕터 1이라고 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타이틀 시퀀스 템플릿을 자, 수정하려면 과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이 파일로 가서 수정을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프리미어에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 가서 자, 이펙트 컨트롤 안에 마스터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요. 챕터 1 부분이라는 이제 내용, 텍스트 내용에 상단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원하는 텍스트로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스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수정된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프리미어 별도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번거롭게 작업하지 않고 프리미어에서 직접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다른 프로젝트와 혹은 다른 네이밍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하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첫 번째 텍스트 템플릿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이제 VR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2017 버전 전에는 실제 이러한 VR 비디오를 불러오게 되면은 현재 VR 비디오가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되어 있는지 모노스코픽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정해서 잡아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잡아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파일을 촬영해놓은 영상을 자동으로 그런 부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 자체는 스테레오스코픽 부분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소스 모니터로 원본 영상을 띄웠고요. 자, VRV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VRV로 적용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세부 세팅 부분을 보게 되면은 VR 비디오에 좌우로 할 건지 아니면 상하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세팅값을 스테레오스코픽의 세팅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 이렇게 보여지는 뷰
지금 현재 가로로 180도, 세로로 90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이즈도 각각 지원되는 그런 해상도에 맞게 이런 부분도 변경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이제 3D가 컨트롤 되는 부분으로 전환을 바꿔봤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 VR 부분에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로 직접 여러분들이 타임라인 창에서 편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모노스코픽 부분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노스코픽 부분은 열게 되면은 자, 원본 영상 소스 모니터에 열었고요. 촬영된 지금 타임라인의 영상을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에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해당 부분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로 잡아주게 되고요. 해당 모노스코픽으로 촬영된 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VR 부분을 눌러도 해당 부분이 적용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오토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이번 CC 2017에서 업데이트된 하나의 VR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이번 2017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루미트리 칼라 패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색 보정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이상하죠.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나간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보정이 필요한데요. 자, 상단에 있는 칼라 패널로 좀 바꿔주고요. 자, 해당 요 영상에서 색 보정을 위해서 해당 영상 칩을 선택을 한 후에 자, 베이직 부분에서 해당 화이트 밸런스에 이런 부분을 찍어서 영상의 가장 하얀색 부분에 해당 스포이드를 찍게 되면은 이런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영상을 좀 깔끔하게 색상 보정을 색을 이제 화이트 밸런스 잡아줄 수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요. 자,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앞에 옷은 약간 제가 보랏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뒤에 영상은 옷 색깔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이 두 영상의 옷 색깔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세컨더리 컬러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루미트리 컬러 부분에서 HSL 세컨더리 컬러 패널을 선택을 해서 제가 해당 이 옷 영역만 선택을 해서 다른 색깔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키 부분에서 색상을 한번 선택을 했고요. 그냥 화면 그대로 보면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 컬러 그레이를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줬고요. 바꿔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색상이 이렇게 잡힌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좀 덜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분도 영역을 살짝 넓혀줬습니다. 적당한 수치만큼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입술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 스포이드를 눌러서 해당 부분을 찍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빠지게 됐죠. 보게 되면은 원본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핑크색 영역만 이렇게 잡아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컬러 휠을 활용을 해서 바꾸고 싶은 영역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있던 영상 색과 가장 흡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블루톤으로 보랏빛으로 좀 맞춰주고요. 자, 실제 잘 반영이 됐는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영상의 핑크색 옷에서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휠에 따라서 원하는 색상을 찍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각각 다 바꿔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컬러 휠을 통해서도 직접 색온도나 그런 부분 통해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루미트리 컬러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실제 스피드 그레이드에서 연동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는 팀 프로젝트 부분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상단에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팀 프로젝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패널을 닫고 제가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닫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아직은 베타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을 열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렇게 팀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소스가 이 팀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지게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어서 제가 새롭게 한번 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뉴 팀 프로젝트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호스트가 된 부분이고요. 다른 사람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아이디가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4팀이나 엔터프라이즈 아이디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디를 넣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을 OK를 누르게 되면은 초대 메일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할게요. 해당 부분 제가 아까 네이밍 부분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 여기다 다시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초대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이 초대 메일로 아마 이 메일 주소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수락을 하게 되면은 해당 이 프로젝트를 같이 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을 한번 다시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행해 놓은 작업을 가지고 다른 팀원과 같이 공유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팀 프로젝트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팀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미리 제가 수락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이 반영이 되죠. 그럴 경우에 다시 Share My Change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반영을 팀 프로젝트에 다시 수정된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내려받기 해주면은 수정된 부분이 다시 반영돼서 이런 팀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런 커멘트를 직접 달아서 어떠한 부분이 수정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프리미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어서 애프터 이펙트 부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CC 2017에서 업데이트된 요소가 가장 큰 요소가 이제 시네마 4D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3D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워크플로우를 여러 단계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지션 패널을 좀 이렇게 쪼개놓은 부분인데 제가 한 단계씩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요소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지만 이런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러스트로 된 파일을 이렇게 지금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요. 이런 파일을 실제 속성을 보면은 실제 크기와 스케일과 이제 위치와 그리고 로테이션 줄 수 있는 요소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자, 상단의 레이어에서 쉐입으로 벡터 쉐입 레이어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아래 효과 요새 보면 이런 컨텐츠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뭔가 모션을 주거나 하는 요소를 이 안에서 직접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패널에 보면은 이러한 지금 제가 하나만 전환을 했는데 모든 요소를 상단의 레이어에서 쉐입으로 전환을 해서 일러스트 파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쉐입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어떠한 부분을 먼저 할 거냐면요. 해당 화면에 이 요소를 애니메이션 부분을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파란색 부분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쭉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좀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텐츠 여기 밑에 생성이 된 컨텐츠 부분에 애드 부분을 트림 패스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 패스 부분을
아래 내역으로 실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세부 내역이 뜨게 되고요. 자, 해당 타임라인 바에 제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 대략 한 5초 지점이다.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0% 진행이 된다. 라고 입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두 키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다음 제가 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작되는 지점을 조금 다르게 맞춰줘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각각 다 적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적용한 애니메이션 자체를 좀 3D이기 때문에 약간의 입체적인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좀 다른 뷰를 보여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프터 에펙트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카메라 기능을 제가 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세팅으로 놔둬서 카메라를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냥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확인이 안 되죠. 실제 레이어만 봐도 해당 트랜스폼 자체에 가로, 세로 두 개 값밖에 나오지가 않죠. 3D라면 이제 3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모든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해당의 3D 요소를 전부 다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전부 적용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만 제가 첫 번째 부분만 선택을 해서 3D 요소로 적용을 했고요. 해당 아래 보시면은 3D 요소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분이 좀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를 볼 수가 있죠. 기존에 3D를 적용하지 않았
놨을 때랑 좀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실제 카메라를 적용했기 때문에 뷰를 제가 한번 다른 뷰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지금 화면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되는 화면과 약간의 측면에서 본 화면, 이런 뷰 자체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설정에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는 가로 세로 축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보여주는 뷰가. 그리고 대상이 되는 지점 위치를 이러한 이제 카메라 뷰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설정 부분을 한 부분이 이번 요소고요. 그래서 다음 요소에 보면은 이런 카메라 뷰를 활용을 해서 약간의 줌인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적용된 부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는 실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필요한 라이트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이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단계 거를 미리 보면은 이렇게 지금 주변이 어둡게 해줄 수 있는 라이트를 적용한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 버벅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단에서 레이어 부분 들어가서 라이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네임은 직접 정하거나 색깔도 마찬가지로 정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라이트 되는 포커스와 그리고 깊이, 위치 그런 부분들을 세부 라이트 세팅 값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예전부터 있던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를 적용한 요소가 다음 부분, 라이트를 두 개를 적용한 부분이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적용할 부분은 본격적으로 지금 2D로 된 이미지를 3D로 좀 만들어주는 시네마 4D를 활용을 해서 레이어로 컴포지션을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카메라를 활용하고 했지만 실제 2D가 베이스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이나 이런 이제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편리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컴포지션 부분 들어가서 컴포지션 세팅 자체를 과거에 3D 렌더 부분 들어가서 과거에 클래식 3D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네마 4D라는 요소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네마 4D 레이어가 적용됐습니다. 바로는 반영이 안 되죠. 왜냐면 세팅 값을 직접 다 만져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하나의 패널을 제가 내려서 보게 되면은 앞서 있는 패널에는 지오메터리 옵션 패널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시네마 4D 부분을 컴포지션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소를 켜서 제가 해당 요소를 깊이를 좀 조절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요. 를 한 100 정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실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 지금 파란색 영역의 깊이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쭉 가지만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이렇게 깊이가 잡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3D, 그러니까 실제 이 뎁스의 깊이를 좀 늘려주게 되면은 더 두껍게 그런 깊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물론 조명의 위치나 혹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대비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전체 다 적용한 부분이 다음 레이어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6번째 레이어 부분에 가게 되면은 각각의 위치를 바꿔주고 약간의 카메라의 각도를 좀 맞춰준 후에 중간쯤부터 진행을 할게요. 조금 굉장히 좀 접속자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버벅이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길게요. 넘기다 보면 좀 깨져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해당 이렇게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저처럼 지금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좀 PC가 좀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PC에서 작업을 해보면 그런 요소는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D를 전체를 다 적용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시네마 4D 3D를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카메라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뎁스의 깊이를 각각 다르게 다 조절을 해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위치를 조절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좀 버벅일 것 같은데 각각의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다 잡아준 부분이고요. 조명 부분도 각각 다르게 다 세팅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다 다르게 이렇게 맞춰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이제 입체감 있는 3D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번 CC 2017 애프터 이펙트에서 추가된 하나의 키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 부분은 페이스 트래킹 부분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업데이트된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다뤄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 흔들렸죠. 이 영상에서 제가 뭔가 가면을 씌우고 싶어요. 그래서 가면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왔고 여기에서 올려놨습니다. 가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자, 조절을 했고 제가 시작 지점에다가 가면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면의 위치는 계속 벗어나죠. 자, 이러한 부분을 페이스 트래킹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직접 영상에 가면을 쓰고 찍은 것처럼 합성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이 페이스 트래킹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가면을 잠깐 가려주고요. 아래에 있는 원본 영상에서 이 페이스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얼굴 영역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 얼굴을 마스크를 씌울 텐데요. 얼굴 영역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마스크를 씌워졌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트랙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요. 자, 트래커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만 잡아주는 마스크 트래커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페이스 트래킹 부분이 두 가지가 추가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얼굴의 윤곽선만 잡아주는 부분과 그리고 디테일하게 눈, 코, 입의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래에 있는 디테일 요소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트래커 부분에서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자, 눈, 코, 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점을 잡아주죠. 또 전체 다음에 길기 때문에 위까지만 진행할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프레임별로 자, 키값이 다 잡아져 있는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얼굴만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해당 요소에서 마스크 부분을 제가 애드 부분을 논으로 좀 바꿔줬고요. 그럼 전체가 다 보이게 되죠. 자, 얼굴이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페이스 이펙트 부분에 페이스 트래킹 부분을 제가 적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효과가 적용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눈, 코, 입에 따라서 이러한 키값이 각각 다 정해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코 값을 보면 코의 높이와 디테일한 요소들이 각각 이렇게 키값들이 다 적용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키값을 마스크를 한번 켜보고요. 자, 요 코 부분을 콧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가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자, 해당 마스크의 포지션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해당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주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위치가 안 맞죠? 이런 부분들은 원본 파일에서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가면을 쓰고 찍은 것처럼 뒤에는 제가 키값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부분이고요. 키값을 잡아준 부분은 굉장히 잘 따라가는 요소로 페이스 트래킹을 적용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PT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데모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화 잘 아시죠? 심슨이라는 만화 잘 아시죠? 장기간 엄청난 인기를 누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심슨이 최근에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존처럼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제품 중에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얼굴을 모션 캡처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그림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대부분 그려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눈썹, 입, 각각의 이런 요소들을 실제 태그 값을 각각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실제 제 얼굴을 인식해서 이런 눈, 코, 입과 그리고 실제 말하는 목소리가 인식을 해서 실제 캐릭터가 말하는 움직임으로 잡아줄 수 있는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손이 움직인다, 발이 움직인다, 그런 부분은 퍼펫을 적용을 해서 손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구현한다든지 그런 요소로도 활용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슨 같은 경우도 저희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이제 소셜에서 찾아보다 보면은 캐릭터 애니메이터의 심슨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요즘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부분인데 실제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미국 선거 방송을 활용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이런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모션을 주고 움직이는 요소로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터에 활용된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캐릭터의 기본적인 눈, 코, 입 이런 전반적인 소스 요소는 이제 포토샵과 혹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캐릭터 애니메이터로 불러와서 각각의 소스의 눈, 코, 입, 얼굴 부분에는 퍼펫을 입혀서 실제 눈썹 요소를 실제 눈썹에 적용을 하고 눈 요소를 각각 입히게 되면은 그러한 요소들을 모션 캡처를 해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퍼펫이나 혹은 단축키를 활용해서 좀 더 팔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다른 액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애프터 이펙트로 다이나믹 링크로 반영을 해서 보내서 실제 캡처된 시간이 너무 길거나 혹은 위치가 약간 바뀌었거나 혹은 다른 그래픽 요소랑 합성을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녹화한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로 수정하고 반영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진 요소를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한 후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러한 요소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두 요소들은 다이나믹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촬영을 하거나 다시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캐릭터 애니메이터 부분에 대해서 데모로 간단하게 좀 진행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굴이 직접 나오게 지금 화면을 공유를 안 했네요. 화면을 공유를 하고 할게요. 자,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터 화면을 띄워놨고요. 자,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애프터 이펙트에 마찬가지로 캐릭터 애니메이터 부분을 꺼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터 패널입니다. 두 부분은 뭐 간략하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캐릭터 애니메이터 원본 파일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에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지금 앉혀놓은 부분입니다. 실제 해당 부분은 제가 모션을 적용하지 않은 요소를 바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해당 요소는 각각 캐릭터 애니메이터 제품과 다이나믹 링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일단 캐릭터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제가 뭔가 캡처를 통해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부분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요소로 한번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앞서 포토샵과 연동을 할 수 있는 퍼펫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각각 캐릭터의 눈, 코, 입 부분이 이렇게 다 별도로 잡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각각의 캐릭터에 보시면은 실제 아래에 있는 얼굴 페이스 태그 부분에 눈썹 부분은 거기 링크에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로 코 부분도 잡아주고 입 부분도 잡아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카메라에 상단의 카메라에 보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제가 페이스 얼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로 태그 값이 자동으로 이제 모션 캡처가 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몸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퍼펫을 심어서 실제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떠한 다른 동작을 할 때 단축키를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캐릭터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모션 캡처를 할 때는 하나씩 이러한 요소로 캐릭터를 작업을 한 후에 나머지 요소는 합성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지금 배경 요소와 각각의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제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은 제가 손을 드래그해서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션 캡처를 진행할 겁니다. 상단에 있는 이 오른쪽 카메라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제 눈썹 부분에 이렇게 빨간 지점이 생긴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눈 부분과 코 부분, 입 부분, 윤곽선 부분에 이렇게 지점이 생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 트래킹이 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옆에 있는 캐릭터는 말을 하고요. 제가 눈을 감으면은 캐릭터는 눈을 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페이스 트래킹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녹화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뭔가 하나의 동작을 캐릭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녹화 부분을 누르고 옆에 어깨를 토닥여주고 말을 하고 옆으로 잠깐 돌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또 반대쪽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한다든지 이런 요소를 지금 간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녹화가 끝나면 이렇게 제 목소리 부분, 오디오 부분에 따라서 입의 싱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입이 움직이는 부분이 녹화가 된 부분이고요. 아래 각각 움직임과 그런 부분이 퍼펫과 그리고 태그로 지정한 얼굴 요소가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처가 됐고요. 자, 이 요소를 제가 애프터 이펙트랑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열어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아까는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그런 부분 수정은 실제 캐릭터 애니메이터에서 요 각각의 패널의 위치를 선택한 후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해서 아니면은 앞뒤에 트리밍을 해서 좀 잘라주거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새롭게 추가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밍이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그래서 위치를 이 부분을 바꿔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적용하면은 제가 중간쯤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운드도 중간쯤으로 이동을 했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지만 중간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요소가 그 중간 이후에
반영이 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끊겨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데, 약간의 컴포지션 세팅을 좀 길게 타이밍을 좀 늘려볼게요. 27초로 한번 늘려보고요. 제가 위치를 대략 한 5초 뒤로 넘겼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그러면은 해당 부분이 5초쯤 진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지금 PC가 좀 과부하고 지금 움직이죠. 조금 속도가 좀 느려서 지금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로 반영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요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의 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가 캐릭터 애니메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이나믹 링크로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뭔가 기존보다 작업을 좀 편리하게 조금 더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업데이트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다시 PT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도비 비디오 프로덕트에서 한 시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요소들만 좀 다뤄봤고요. 제가 보여드린 일부는 이번 올 10월에 2017 CC 2017이 업데이트된 IBC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1월 업데이트를 모두 받으신다면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린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시는데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퀴즈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퀴즈는 제가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CC의 신기능 중 애프터 이펙트 CC에서 이것으로 저장을 하면 프리미어 프로 CC에서도 타이틀 시퀀스에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좀 어렵네요. 라이브 시퀀스 템플릿, 라이브 텍스트 템플릿, 라이브 텍스트 폼, 라이브 시퀀스 폼. 처음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아시는 분들은 아래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아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저희 비디오 관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